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출범 2년을 맞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국장급 고위 간부가 전면 교체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하반기 정기 인사 대상자는 689명. 1957년생 고위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27명이 승진했습니다. 안전관리실장에는 상수도 누수율 조작 사실을 바로잡은 홍성택 수자원 본부장이 승진했고,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이 특별자치 행정국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승찬 예산담당관이 신설된 관광국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윤창환 농축산식품국장과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고은봉 도시건설국장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승진 발탁됐습니다. 인재자원 속에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추진력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부분에 최우선을 둔 게 맞습니다. 40대의 젊은 고시 출신들도 중용됐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은 제주시 부시장으로 승진했고,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은 기획재정부로 파견돼 중앙부처와의 교류 임무를 맡았으며,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유임됐습니다. 아파트 임대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외부기관으로 좌천됐고,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특정고교 출신 인맥을 깨 쇄신을 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하기관에 고위공무원을 파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개방령 채용도 없어 제한된 인력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에는 강도훈, 청정환경국장에 박원하 씨가 발령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국장에 한상기, 안전환경도시국장 김양욱,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주민생활지원국장에 이정아 씨가 발령됐습니다. 요즘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피서객들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라 해수욕장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쪽빛바다로 이름난 제주의 한 해수욕장. 해수욕장 안전요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해파리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바다에 나간 지 얼마 안 돼 어른 머리만한 해파리들이 뜰채에 걸려 올라옵니다. 초반에는 안 나오다가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에는 하루에도 10마리가 넘는 독성 해파리가 발견돼 물놀이로 온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제주에서 해파리에 쏘인 사람은 12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폭염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자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해파리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촉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드나 바닷물로 세척을 해서 촉수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심한 호흡곤란이나 마비 증상 혹은 구토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병으로 빨리 이동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해파리 출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어 피서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부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이익잉여금을 배당,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익잉여금의 40% 이내로 전출 허용 비율을 제한하고 교육감 소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공항 부근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입구 교차로. 차들이 쉴 새 없이 공항으로 드나듭니다. 대부분 렌터카들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1km당 33건으로 제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렌터카 사고 최다 발생 지역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공항 부근 교차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들 운전하는 거 보면 방지턱이 무용지물 같아요.
그냥 뭐 과속으로 넘어버리고, 그래서 그 회전할 때 특히 잘못하면 뭐 택시 승차장으로 가버린다든가. 최근 5년 동안 제주시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47건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전국 평균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렌터카 사고의 70% 이상이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 직전 속도를 보면 이 30대의 경우에는 그 다른 전국 대비 사고보다 속도가 더 높은 약간의 과속을 하는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에 한해서만 렌트를 할 수 있는. 렌터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비롯한 페널티 부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 상반기 제주 지역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은 5.7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1.25%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시군 구별 상승률도 서귀포시가 6.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시가 5.49%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토지 거래량 증가율은 12.8%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 동부 지역의 무인도인 토끼섬은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문주란 자생지인데요. 한여름이면 피어나는 하얀 꽃으로 장관을 이룬 토끼섬을 이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가에서 50m 떨어진 조그만 섬. 거무스름한 현무암 언덕에는 초록빛 잎새와 함께 순백의 꽃들로 뒤덮였습니다. 뙤약볕 아래 꼿꼿이 하얀 꽃망울을 터뜨린 문주란입니다. 힘차게 뻗은 꽃대 끝에 가녀린 꽃잎들이 우산을 펼치듯 활짝 펴 섬 전체에 향기를 퍼뜨립니다. 무인도에인데 이런 문주라는 꽃이 이렇게 자생해서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향도 되게 은은하고 배꽃보다는 연한 향인데 되게 편안한 향인 것 같아요. 하얗게 꽃을 피우면 하얀 토끼처럼 보인다여 붙여진 토끼섬. 넓이가 3,000제곱미터에 불과한 작은 무인도지만 해마다 꽃이 피는 이맘때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문주란 자생지인 이곳 토끼섬은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먼 옛날 열대지방에서 해류를 타고 와 이 섬 모래밭에 자리 잡은 문주란은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이색 볼거리입니다. 원래는 이제 7월 중순에 꽃이 만개하는데 이제 기온 때문에 기온이 많이 따뜻해져서 올해는 이제 6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관광객들이나 사진 작가님들 문의가 많이 와요. 토끼섬 주변에는 보호대상 생물인 거머리말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문화와 생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예천 곤충 엑스포가 이번 주말에 개막합니다.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손님 맞이 준비가 분주하다고 하는군요. 안동 MBC 김건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곤충의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브로의 정원입니다. 들판의 연못까지 잘 꾸며진 이곳에서는 나비와 수서곤충, 딱정벌레, 또 다양한 해외 곤충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 전시관은 곤충의 미래 가치, 특히 산업적 가치를 주제로 한 전시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살아있는 곤충들을 우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좀 길게 곤충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곤충들이 좀 오는 시기가 이제 개막에 맞춰서 올 거고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곤충 놀이관, 또 더위를 식혀줄 물놀이장도 막바지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각 전시관의 준비 상황과 관람객들의 동선,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번 행사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린 애들과 함께 꼭 관람하러 예천을 찾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엑스포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탤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준비를 마치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곤충은 애완용뿐만 아니라 농업과 의료, 식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곤충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예천 곤충 엑스포는 오는 30일 개막해 17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요즘 밤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더위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더 강화됐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낮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 탓에 오늘도 불쾌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강한 자외선과 여름철 식중독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뜨거운 날씨 속에 일부 지역에서는 낮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열흘째 열대야가 나타난 북부 지역의 기온 29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32도에서 33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밤낮으로 열대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요즘 남부 지역은 계속해서 소나기 소식이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서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표선의 기온 26도, 구좌와 성산 28도, 낮 기온은 3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시야 확보에 유의하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와 광주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 구름의 양만 많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 초반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태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그제 오전 제주 시내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39살 A씨의 태아가 숨진 채 태어났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 7월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증가에 따른 양적 팽창에만 맞춰져 있다며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피서철 안전관리와 올해 처음 출하되는 풋귤의 농약 안정성 문제도 사전에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6 사랑의 열매 자원봉사 캠프가 제주시 애월읍 뉴코리아 리조트에서 내일까지 2박 3일 동안 열립니다. MBC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한 전국 9개 권역에서 청소년 2천여 명이 참가해 소외된 이웃들을 만나고 봉사하는 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휴식연재에 돌입했던 제주올레 10코스가 다음 달 재개장됩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모래 유실과 통행로 파손 등으로 지난해 7월부터 휴식년에 들어갔던 제주올레 10코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서 대정읍 하모리까지 17.3km 구간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레 10코스에는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라 산방산 둘레길을 돌아가는 5.2km의 새로운 대체 탐방로가 포함됐습니다. 제주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2013년 1,800여 마리에서 지난해 2,200여 마리로 늘었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 1,400여 마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반려동물을 임시보호소에 맡겼다가 찾아가지 않거나 휴가지에서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시설과 주거용 건물 신축이 늘면서 도내 건설 경기가 화랑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280개 건설사가 신규 도급한 공사는 354건에 7,6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호텔과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로 민간 부분이 56% 급증했고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에 따라 공공 부문도 28% 늘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